네, 수학 투 휴머니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들. 자, 바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뭐 조금 왜 안 맞지? 라고 이제 좀 왜 틀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GX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일부러 좀 복잡한 문제를 1번에 넣었어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fx 플러스 절대값 fx라는 놈은 fx의 부호에 따라서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기도 하고 또는 부호가 반대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해 보자면 fx가 양수인 부분은 2배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fx의 그래프가 음수인 부분은 0으로 보내겠다라는 뜻으로, 자,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다시 그려보자면 결론적으로는 x축 아래쪽엔 그래프가 안 그려진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왼쪽에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왼쪽 부분은 음수였기 때문에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원래는 2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2배가 돼서 4라는 값까지 올라가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 구간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원래 1 넣어서 1이라는 함수값을 가졌지만 2배 해야 되기 때문에 2라는 함수값을 갖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엔 다시 직선 부분 1,0 똑같이 지나고 2,1이었던 게 2,2까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시겠죠. 그리고 2,2였던 점이 2,4가 되겠습니다. 값 다 2배만 해주시면 돼요, 양수 부분들. 자, 그런 다음 3에서 접하면서 올라가는 2차 함수가 아니겠지만 2차 함수처럼 생긴 그 부분은 똑같이 그리되 좀 더 가파라졌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그래프가 G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극한값을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극한 리미트 1 플러스로 보내주시면 F,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F, 자, 두 번째 거에서 실수가 많이 나와. 야, 두 번째 것이 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리미트는 G한테만 걸려 있어요. F한테는 리미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놈은 딱 상수값,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얘는 딱 상수값이 돼야 돼. 뿔이나 마가 붙는 게 아니야. 극한 리미트가 끝나면 딱 숫자로 떨어져야 돼요. 2뿔 1마 이런 거 아니다. 앞에 있는 리미트는 합성함수에 리미트가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부호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 1보다 큰지 작은지. 뒤에 있는 리미트는 안에서 이미 끝나요. 그러면 리미트의 최종 결과는 1뿔 1보다 조금 작다 1의 좌극한이다 이런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딱 값으로 떨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G의 2에서의 좌우극한 모두 2를 가리키니까 그냥 F2 값이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처음에 실수가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자, 그런 다음에 뒤에 거 조금 더 써보면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G.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t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면 분모도 바뀌고 있고 분자도 바뀌고 있어. 그러면 따지기 어려워, 얘들아. 위아래가 모두 변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하나 줄여주셔야 돼. 위에 문자를 없애든 아래 문자를 없애든. 그래서 유리함수 차수 내리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식변형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F, 자, G의 마일의 좌극함. 자, 얘는 아직 리미트가 안 끝났다고 했다. F한테도 리미트가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일의 G함수에서 마일의 좌극함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집어넣은 거야. 마일 좌. 자, 그럼 이때의 값은 0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딱 0이죠. 그럼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F2 값은 위에 그래프 보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놈. t가 음의 무한대로라면 얘들아 이 뒤에 거 0으로 가는 거 맞는데 음수인 0이야. 즉 얘는 0보다 조금 작은 값이 된다라는 걸 또 체크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F0은 1이었고요. F2는 2였고, F1 1에서의 좌극함, 또 2라는 값이, 미안합니다. G라는 함수죠. G의 1의 좌극한 4라는 값이 나와준다. 네, 답은 3번 7이었습니다. 가운데 F2 하는 거 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나와 있는 식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 문제는 중괄호 안에가 좀 험악하게 생기긴 했어요. 야, 이거 약간 뭐 등비수열의 합을 써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은 뭐 나만 하진 않았겠죠. 근데 굳이 등비수열의 합을 할 필요는 없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항을 좀 자세히 쳐다보면 얘들아, 2x 빼기 1을 내가 분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x 8제곱에 2의 8제곱에 2의 x 빼기 1제곱 2의 x 빼기 1. 자, 그 다음 항도 뭐 써보자. x 7제곱에 2의 7제곱에 2의 x 빼기 1. 점점점. 마지막 항이 x분의 2x에 2의 2x 빼기 1. 자,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건데 바로 보이실 거야. 차수가 아래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 다 0으로 수렴합니다. 즉 마지막 놈만 남아서 우리가 개수 비교를 통해 4라는 값을 구해주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3번으로 갑시다. 자, F의 괄호 안에가 식이 복잡하다면 웬만하면 치환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가조건 같은 경우는 x를 t분의 1로 치환을 할 겁니다. 야, 그러면 내가 x는 무한대로 0불로 보낸다라고 했거든. 자, 그럼 x가 0불이면 t라는 놈은 x분의 1로 적어줄 수 있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대. 무한대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x가 0불인지 0만지가 매우 중요한 거야. 0불이면 0에 가까워져 양수이면서 라고 읽히셔야 되고, 그러면 t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x가 0마로 가고 있었다면 t는 음의 무한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 까먹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요걸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럼 식 한번 적어봅시다. 요번엔 파란색 따라가시면 되겠죠? t가 양의 무한대로 가 있대. 1-t제곱 분의 1 분의 t제곱 분의 1 ft-1. 자, 그럼 위아래 분모 분자의 가분수 처리를 위해서 t제곱을 곱해 주신다면 우리가 편하게 아는 그런 형태의 식이 돼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야 된다는 거 알겠고, 극한값이 2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겠으니 분자가 2t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므로 ft는 3t제곱 at 더하기 b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조건 넘어가서 fx 다항함수, 즉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거리낌 없이 0분의 0꼴 미분계수식이라는 걸 바로 써서 우리는 대입해서 a, b 값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는 0, b는 마3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f0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거는 b, 즉 마3이라는 값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4번 문제 봅시다. 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못 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래쪽 부분 뒤집어 올린 그래프가 될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바로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네, 이렇게 내려갔다가 마일에서 뒤집어 올라가고 1에서 다시 뒤집어 올라가는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직선이 돼버렸네. 돼주겠죠. 0 넣어서 최대값이 1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때 내가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건데, 얘도 뭐 바로 그냥 적어볼게요. fk식을 적어봅시다. 자, 우리 k라는 상수함수가 음수라면 얘랑 파란색과 교점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0이 돼줄 거고요. k가 0일 때는 딱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4개의 교점이 생기고요.
극과 k가 1일 때는 3개의 교점, 마지막 k가 1보다 크다면 2개의 교점만 생기겠구나.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잡아주시면 되고, 뭐 수업 시간에도 풀어봤겠지만 요 그래프가 유리함수로 나오는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다르게 뭐 구간에 따른 함수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프만 잘 그려서 상수함수와 어떻게 만나는지만 좀 체크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릴 겁니다. 자, 그래서 f1의 값은 딱 3이라는 값이 되고요. 1보다 큰 범위 거는 아래식 1보다 큰 범위 대입해서 만드는 거니까 2라는 거 알아서 답이 5라는 거 금방 알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5번으로 가봅시다. 자, 5번 문제는 이차함수의 실근의 개수랑 관련이 있어요. 자, 혹시나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항상 원소의 개수가 2개 또는 1개가 될 거예요. 허근이나 아니면 중근에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실수라고 했으니 실근만 따질 거야. 나는 판별식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시면 a-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정리해서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6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요놈의 a에 관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1과 6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양수일 때는 원소가 2개, 음수일 때는 원소가 0개, 그리고 딱 0일 때는 원소가 1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f에도 그냥 겁먹지 마시고 뭐 답은 그냥 1과 6을 적어주시면 되겠지만 굳이 뭐 fa를 한 번 더 식을 세워보자면 a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d가 판별식이 양수니까 2개, a가 1일 때는 1개, 1과 6 사이에서는 0개, 다시 6일 때는 1개, 6보다 크면 2개. 그래서 불연속되는 순간은 a가 1일 때와 6일 때다. 답은 5번. 뭐 어렵지 않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 유명한 기출문제죠. 자, 주인공을 먼저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gx가 주인공, 미안해요. fx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 2개를 fx의 식으로 나타내는 걸 겁내시면 안 돼요.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플러스 gx입니다. 언제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fx라고 했네, 미안. 8x 더하기 10 마이너스 gx, x가 0보다 클 때는. 자, 그럼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0일 때 분명히 함수값도 존재할 거야. 아직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자, 그럼 연속 조건을 사용해서 좌극하는 위의 식에다 대입해야겠죠. 0 집어넣으면 2 플러스 g 0마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당연히 f0과 동일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다시 우극한 아래식에 0 집어넣어서 10-g 0뿔, 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파란색 식을 이용하시면 얘들아 g 0마 더하기 g 0뿔은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문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2개를 뺀 게 2라는 게 있죠. 그래서 g 0마 빼기 g 0뿔은 2라는 것도 연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g 0마가 5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고, 자, 내가 구하고자 했던 f0이라는 값은 2 더하기 g 0마기 때문에 7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주인공을 기준으로 식을 다시 한번 세웠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이 문제도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기출문제가 나오더라도. 자, 그럼 이 문제보다 보다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속 문제, 다시 한번 7번 문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fx를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는 x마이를 나눠준다는 생각을 하죠. 자, 보통 이게 기본 문제고, 만약에 좀 더 심화까지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난이도를 올려서 낸다면 fx 앞에 인수가 x 빼기 1만 있는 게 아니라 뭐 x 빼기 2도 같이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등장할 거니까 풀이 방법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x-1을 나눌 수 있다라는 내용은 그게 0이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를 제외하고는 fx식이 다음과 같이 된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x가 1일 때의 값은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2라고 주어졌으니까 겁먹지 말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fx가 연속이라는 조건은 당연히 fx의 극한값, 극한은 아직 1이 안 되고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1이 아닐 때의 식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놈의 극한값이 2와 함수값과 같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0분의 0꼴이 되어야만 수렴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이거 연립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식을 써주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럼 0분의 0꼴은 해결됐고요. 얘를 분자에 적어주시면 x 빼기 1 약분되면서 1-k가 2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적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k는 -1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원했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놈은 x제곱 빼기 1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니까 a는 0이었고 b는 -1, 위에 거 계산하시면 a 더하기 2b는 1번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셨으면 되셨을 것 같고, 자, 옆에 있는 사익값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사익값 문제에서는 연속이 보장되어 있어야 되며 특정 두 개의 값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면 그 사이에 무조건 근이 존재한다라는 방정식의 실근과 관련된 활용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만약에 0과 1을 넣어서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그 사이엔 근이 존재할 거야. 0과 1을 넣었는데 부호가 똑같아. 곱해서 양수래. 그러면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틀린다. 그 사이에 있는 또 다른 값을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실근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흑백 논리 조심합시다. 항상 얘기하는.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배운 거, 쌤이 설명해 준 것만 정확하게 암기 기억하고 계셔야 되며 그 외의 상황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의 상황이 즉 0과 1을 넣었는데 부호가 같은 상황이 나왔어. 그럼 그 사이에 실근이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걔도 정리로 가르쳐 줬을 거야.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매번 체크,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 자, 일단 문제를 보기 전에 문제 조건에 뭐 2차 함수 풀 때 많이 나왔던 형태의 문제네요. fx라는 놈이 3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선대칭, 좌우대칭 도형이 된다라는 거. 한쪽이 결정되면 반대쪽도 그거랑 똑같이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역시 그래프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쉬우실 겁니다. 가장 작은 값 0, 1, 2, 3. 자, 4까지만 나와 있을 건데 4에서 끝내셨으면 안 되고요. 3 기준으로 왼쪽으로 3만큼까지 갔으니까 대칭성 이용할 생각한다면 최소한 6까지는 적어주셨어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F0과 F1이 음수야.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한 또 다른 함수값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0과 1만 가지고 체크해 볼게요. 자, 0과 1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가정합시다. 적어도 한 근. 자, 그러면 겁먹지 말고 얘들아 1과 1은 5와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라색 똑같이 그려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과 2도 서로 반대 부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로질러 가는 이런 모양 그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겁먹지 말고 4와 5에 똑같은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는 3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3과 4가 부호가 반대니까 다시 한번 내려가도록 한다면 좌우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x축을 최소한 1번, 2번, 3번, 4번, 5, 6번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도 기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 갑시다.
자, 9번도 1번 아니면 2번 뭐 요 번호대에서 맨날 등장하는 문제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개념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내신 시험에서 기억하고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0과 3에서의 평균 변화율, 그렇다면 요 값을 물어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사실 이 문제를 제대로 내려면 단 A는 뭐 0과 3이다라는 조건보다는 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A, 이게 조금 더 함정에 빠뜨리기 좋겠죠. 그래서 이러면 자동적으로 A는 0과 3 사이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이제 구조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0에서 3까지 변할 때 이런 말보다는 뭐 닫힌 구간 0과 3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A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너희가 조금 더 싫어하는 표현의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놈을 뭐 정리하시면 그냥 A는 0 또는 2가 나와서 알아서 0이 걸러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합시다. 자, 뭐 기출에서도 등장했었던 유형의 문제고요. 우리 수업 때도 많이 풀었던 문제고요. 0AB를 줬기 때문에 내가 좀 자유자재로 양변에서 뭐 식을 나누고 하면서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좀 뭐 사이사이에다가 식을 좀 쓸게요, 얘들아. 자, 기억. 자, 이항을 할 거예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양변 A, B로 나눌 거예요.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어진 식이 너한테 요거를 물어보고 있을 겁니다. 자, 일부러 길게 쓴 겁니다. 워낙 자주 나왔던 거라 얘는 수원 때부터 제발 좀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는 0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점과의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고요. 점 A는 다시 A, FA는 요 정도의 원점과의 기울기를 이루고 있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B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분의 FA가 더 커야만 합니다. 기억은 거짓이었다. 기억이 나타내는 게 원점과의 기울기다. 다시 한번 기억해 놓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에는 뭐 간단한 것 같아요. 뭐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B-A로 양변을 나눠달라는 내용이겠죠? 양수니까 당연히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 이런 형태의 식이 돼줄 거고요. 우변이 0이 아니라 1이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라색의 기울기는 당연히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비교군을 주어졌죠. y는 x와의 그래프 대소관계 비교를 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연히 1보다 작으니까 참이 됩니다. 자, 디귿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그래프에 표기 좀 할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A에서 더 크겠죠. 점점 감소하는 형태.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 자, 아마 학교 기출문제를 이제 곧 드릴 건데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그 문제들을 보시면 거기 좀 더 어려운 문제, 좀 심한 문제로 좀 더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손풀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으로 넘어갑시다. 네, 11번은 자, 가족과는 뭐 묻고 따질 것도 없네요. 바로 그냥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A가 3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fx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3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좀 생각을 합시다. 자, 나조건은 쌤이 수업 때 항상 하는 것처럼 조금의 변형을 하면 좀 더 편해지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주어진 식을 요렇게 한번 쳐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 요 극한식은 수렴한다라는 게 보장되어 있고요. 이 뒤에 있는 x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놈도 4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안해요. 극한값은 2로 수렴하죠. 자, 그럼 얘를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4분의 1이라는 상수 취급을 해서 생각을 하자라고 많이 얘기했을 거야. 수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주어진 식이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더 편한 식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8이라는 값이 돼주겠죠. 자, 그럼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거는 F2는 0, 0분의 0꼴이어야 되면 F'E는 8.
미분계수가 8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뭐 BC를 마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B와 C가 모두 다 마사가 나오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A가 3이라는 값이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5번이 답이 됐다. 자, 넘어가서 12번. 자,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조금 질문을 했는데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차수가 있다는 얘기를 굳이 한번 언급해주고 아래식이 항등함수라는 뜻이겠죠. 다음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차수를 찾으셔야 돼요, 얘들아. 최고차 한계수를 A라고 잡고 최고차를 N차라고 가정합시다. 당연하게도 A는 0이면 안 되고 N은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가정해놓고 최고차항만 먼저 따져봅시다. 좌변은 A의 X N제곱이 곱해져 있고, 자, 중괄호 안에 이제 최고차항을 써야 되는데, 얘들아, 이 뒤에 거는에선 절대 최고차항이 만들어질 수 없다. 무조건 앞에 놈이 가장 차수가 높아. 걔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쓸 필요 없이. 그래서 얘는 미분한 다음에 X제곱을 집어넣으면 AN의 X의 2n-2제곱 되실 거니까 한번 본인 거 체크해 보시고요. 자, 우변은 A의 X의 2n제곱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개수는 a제곱 n이 2a와 같아야 되는 거 확인 가능할 거고, 뭐 a는 당연히 0이 아니니까 약분 하나 해서 우리 a 곱하기 n은 2라는 거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차수는, 자, 좌변의 차수는 3n-2가 되고요. 우변 차수 2n 되면서 우리 n이 2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고로 a는 1까지가 나와주지. 야, 그러면 fx가 완성 단계? 뭐 절반 정도 완성이 된 거잖아.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 놈을 뭐 대입을 하든 수치 대입을 하든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치 대입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난이도는. 그래서 그냥 체크해 주시면 계산 생략할게요. b는 1, c는 1이 나오시면서 f4는 16 더하기 5가 돼서 21이라는 답이 나와 줄 겁니다. 뭐 16개의 문제가 들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조금 당황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남은 4문제 보러 갑시다. 자, 13번 맨날 나온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또 들어갔다. 접점을 잡습니다. 그때 그럼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3t제곱 마이너스 2인 것까지 알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건 약간 접선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면 시간 낭비라고 했어요. 외부점 0,1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했으니 요 기울기는 외부점과 저 접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동일하셔야겠죠. 네. 자, 이렇게 바로 방정식, t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보다 한두 줄 정도 차이로 조금 더 빠르게 식을 유도해낼 수 있다 였었습니다. 그래서 2t 세제곱은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t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네요.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제 다시 리셋하는 거야. 뭐가?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0 나오실 것 같고요. 기울기 t에도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1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니까 우리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 더하기 1이라는 거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굳이 접선의 방정식을 저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 그건 처음 배울 때 이제 힘듦을 느껴보라고 한번 식을 t에 관해서 세웠던 것 뿐이야, 얘들아. 이렇게 푸셔야 좀 더 편리하게 푸시는 겁니다. 자, 14번 평균값 정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풀이, 서술형 생각해서 두 번째는 그냥 직관적인 풀이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F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가능 나온 순간 얘는 평균값 정리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균값 정리의 조건은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야, 그렇다면 3-2분의 F3-F
마이는 당연하게도 어떠한 f'C라는 마이너스 2와 c 사이의 어떤 값에서 존재하겠죠. 자, 요거만 생각하면 틀려요. 왜 그렇죠? 내가 구할게 얘들아 f2야. 한번 살짝 꽈어. 그래서 얘가 3이 아니라 다 2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도 당연히 평균값 정리는 만족합니다. 왜? 보장된 그 미분 가능성과 연속이 보장된 범위보다 그 더 안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 미분 가능성은 보장되어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4분의 f2-3는 어떠한 순간 변화율이랑 무조건 같아. 그럼 나 조건에 의해서 얘가 1과 3 사이의 값이 돼줘야 되는 거야. 양변에 4를 곱해주고 3을 더해주시면 f2라는 놈이 담과 같은 식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2번 7이 된다. 끝. 간단해요 얘들아. 식 한번 세어볼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제발. 알겠죠? 근데 도저히 나는 저 생각을 떠올릴 수 없겠다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직관적 풀이도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얘들아. 우리 마이너스 2라는 x값을 기준으로는 3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데 그때 2라는 함수값일 때의 최대 최소값이 궁금하다고 한번 생각해봐. 자, 그럼 우리는 요 한 칸이 자 다시 요 사이에는 마일과 0과 3일 아니 미안해 1이라는 총 3개의 정수값들이 존재할 거야. 굳이 정수값들을 체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뭐 기울기가 뭐 1분의 분모가 1일 때를 생각하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러면 우리 나 조건에 나와 있는 저 조건을 여기다 쓸게. 그냥 한 번 더. 요 조건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해요. 자, 순간 변화율은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는 정도, 순간 뭐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얘기를 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나는 최소한 1씩 증가하는 놈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야. 자, 우리 기울기 1이라는 거는 무슨 말? x가 1 증가하면 y도 1 증가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x가 그냥 좀 눕혀서 그렇게 기울기 안 맞아도 그냥 보세요. x가 4만큼 증가했으면 y도 4만큼 증가하는 거야. 기울기 1 따라서. 요게 미니멈 값이 되는 거야. 가장 작아도 매 순간 1만큼씩은 증가해야 되니까. 자, 그럼 3만큼씩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x의 증가량이 4라고 했으니까 그거의 3배, 즉 12만큼 증가했어야 되는 거야. 요게 최대 증가량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f2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7인 거 알겠고 f2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은 15라는 걸 직관적으로 구해낼 수 있다. 이것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건 안 되고 빨간색보다 가파른 증가는 안 되고 보라색보단 조금 늦은 증가, 느린 증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처럼 직관적인 풀이로도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서술형에서는 점수를 받을 순 없을 거예요. 풀이 점수는. 자, 그 다음 15번 갑시다. 자, 증가함수.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얘들아. f'x가 0보다 크면 어떤 특정 구간에서 아니면 또는 모든 실수에서 우리는 fx는 증가 함수다.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은 fx가 증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상수 함수와 같은 함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함수는 증가 함수의 증가라는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야. 자, 근데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단 상수 함수가 아닌 다항 함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왜? 상수함수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을 배제시킨 다항함수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0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fx를 x세제곱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자, x세제곱 그래프는 분명히 중간에 한번 잡성기울기가 0 되는 순간이 있긴 해요. 근데 이 한순간으로 증가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요 보라색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 파란색 이 명제들도 기억은 하셔야 돼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왔을 때, 다항함수라는 보장이 없을 때 상수함수가 될 수 있다면, f'x가 0보다 크다가 되줘야만 fx의 증가가 보장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다항함수니까 3차 함수인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등호 붙여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3x제곱 2의 a-6x 더하기 3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는 그냥 2차 부등식의 문제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놈이 떠 있거나 접하거나 둘 중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이기 때문에 자, 는영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없거나 허근을 갖거나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을 적어주고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얘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a-6 자체가 마3과 3 사이라고 적어주는 게 좀 더 편하겠죠. 9를 넘겨서. 자, 그러면 a의 범위가 3 이상 9 이하가 나오면서 총 7개가 됩니다. 다항함수인데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인데 등호가 빠져버리면 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답을 1번 고르셨다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16번 문제 보고 프린트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3차 함수가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가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면,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다 외우자라고 했었고요. 삼각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경우도 다 그래프 통해서 조건을 알려드렸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지만 fx가 3차일 때 3차라고 씁시다. 3차 함수가 극값 가질 조건. 자, 극대극소값 모두 갖는다라는 표현도 많이 준 거야. 사실은 그냥 극값 가질 조건입니다. 3차 함수 기준으로. 뭐라고?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웠을 때 요놈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우리 극값이 존재할 조건은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의 부호? f'의 부호. 내가 이 문제에 적용해서 f'x를 그려보자면 3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3이 될 건데 아래로 볼록합니다. 자, 요놈이 0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만 뿔맞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뿔에서 마로 바뀌는 요 순간에 우리는 극대를 가질 수 있고 극소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는영 세워주고 판별식 0보다 작다. 등호도 없어야 돼요. 해주시면 K의 범위가 나오면서 미안합니다. 왜 작다라고 했을까? 0보다 크다 해주시면 K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면서 만족하는 자연수 최소값 답은 3번이 되는 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자, 공부하셨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개념 다시, 이건 진짜 기본 문제들 16개 모아놓은 거야 얘들아. 여기 있는 유형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고 매번 나오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화이팅 합시다.